오늘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테이 4만 가구 분양 전환 문제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8년의 의무임대 기간을 마치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분양 전환에 들어갑니다. 2030년까지 나오는 물량만 약 4만 가구. 그중 77%가 수도권이고 서울 인기 지역도 꽤 많아서 시장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1. 뉴스테이가 뭐였나? 뉴스테이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만든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당시 중산층은 애매한 위치였죠. 분양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공공임대는 소득 조건 때문에 못 들어가고 전세는 월세로 바뀌면서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던 시기. 그래서 정부는 중산층도 좋은 집에서 8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 이라는 목표로 뉴스테이를 만들었습니다. 뉴스테이의 혜택은 이랬습니다. 주변보다 약 10% 저렴한 임대료, 연 5% 이상 임대료 못 올림, 최대 8년 거주 보장, 소득 기준 없음,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 수준의 품질, 즉 중산층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이었습니다. 왜 4만 가구가 한꺼번에 나오나? 뉴스테이는 8년 임대 만료 후 분양 또는 매매 가능 이라는 구조였어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총 49개 단지 39,430가구가 임대 만료를 맞습니다. 서울 11곳, 수도권 3만 가구, 위례, 동탄, 호매실 같은 알짜 신도시 포함. 특히 동탄은 GTX-A 개통, 수원 호매실은 신분 당선 예정 등 교통호재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양되면 집값 안정에 도움되는 거 아냐? 라는 기대가 일부 있는 겁니다. 3. 그런데 왜 갈등이 터지고 있나? 뉴스테이는 처음부터 임대 후 분양 전환 기준이 명확하지 않게 설계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등이 폭발한 겁니다. 첫 번째 문제, 우선 분양권이 명확하지 않다. 입주민들은 말합니다. 애초에 8년 살고 분양받으세요라고 홍보했는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우선 분양을 줘야 한다는 조항이 없음. 사업자 자율입니다. 주민은 우선권 달라. 사업자는 의무 없다. 법적 해석 충돌. 두 번째 문제, 분양가 기준이 없다. 8년 동안 주변 시세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 분양가는 어떻게 정할까? 주민은 장기 임차했으니 할인해달라. 사업자는 임대 동안 적자였고 분양 차익으로 보전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완전히 충돌합니다. 실제로 위례에서는 분양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기업과 갈등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세 번째 문제, 임대 연장 가능성. 기업과 허그가 임대 기간을 2년 연장해서 판단을 미루자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분양하면 갈등이 너무 커져서 차라리 더 미루자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4. 그럼 공급 효과는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있다. 그러나 제한적이다. 서울 수도권 신축 공급 부족 상황, 알짜 입지 단지 포함, 대규모 물량 4만 가구는 공급 안정화에 일정 효과. 특히 동탄, 위례 같은 지역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물량이 될 수 있음. 하지만 분양가가 시세급이면 수요 심리 자극, 분양 갈등으로 일정 지연 가능. 지역별로 집값 안정 효과는 다르게 나타남. 즉, 효과는 부분적이고 장기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나? 전문가 의견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뉴스테이는 처음부터 분양 전환 갈등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됐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분양가 우선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즉, 4만 가구 공급 기대는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없으면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리.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해 만든 좋은 취지의 제도였지만 임대 분양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아 2024년부터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2030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4만 가구가 풀리는 만큼 집값 안정화에 일부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앞으로 정부가 우선 분양 기준, 분양가 산정 방식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느냐가 갈등 수습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이슈 뉴스테이 상황을 쉽게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